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심하연입니다. 혹시 북한에서 네. 명함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북한에 무슨 명함이 있어요? 그러면 명함이라는 걸 처음 접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국정원에서. 국정원에서. 네. 저는 북한에서 명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명함에 대한 좀 우리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는 명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북한에 있을 때도 잘 몰랐고 명함 받았는데. 받았는데도 그냥 그 명함에 대한 개념이 성공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명함을 받았을 때 우리 명함 주면 그냥 한 손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바로 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렸던 이유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명함을 준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훗날에 기회가 되면 중국에 와서 나를 찾아라. 그래서 가이드들이 대부분 이건 그냥 갖다 버려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가지 못할 사람인 거 알고 일부러 주는 거라고. 그런 명함, 대한민국에 와서 누구나 없이 다 명함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명함에 대해서 좀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명함을 제일 먼저 받은 게 국정원이었어요. 토요일인가 되게 되면 자유의 방에 나오니까 애들이 다 이게 먹거리를 끼고 있는 거야. 샛노란 먹거리를. 그래서 내가 자네 분명 우리 국정원 들어올 때 모든 걸 다 반납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막 반지랑 다 해서 거기다가 받치는데 애들이 먹거리를 하나같이 낀 거야. 그래서 자유의 방에 나오면 저 먹거리를 하나씩 주는데 난 왜 안 줬지? 선생님이 날 까먹었나? 해서 내가 물어봤지. 너네 그 먹거리 어디서 났니? 했더니 저사 다 끝나면 우리 주는 건 줄 알았어. 애들 다 끼고 있는데 나만 안 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십자가. 십자가인데 이렇게 안에 십자가에 버섯이 착 있어요. 저 아직도 그 먹거리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가지고 싶었을까? 선생님은 날 잊어먹었나?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지. 너네 이거 어디서 났어? 했더니 저번 주 교회 가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교회 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 올 때마다 준다는 거야. 그 먹거리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애들 따라 갔어요.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들었던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거기서 다 처음 듣죠. 야, 펑펑펑펑 울었어요. 펑펑펑펑 울면서도 저 먹거리는 언제 줄까? 옆에 진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앉으셨는데 그분이 막 오니까 손 꽉 잡으시더니 마지막에 주머니에서 그 종이장이랑 그런 거 초록색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언뜻 봐도 눈물이 과락 이렇게 잔뜩 하면서도 보니까 돈이었어요? 할아버지인 거지. 그래서 달라구나. 그래서 그 명함은 생각만 해도 종이 쪼박은 뭘까? 문 앞에서 먹거리를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호실에 딱 왔는데 그 명함은 안 보이고 달러만 봤지. 먼저 딱 보니까 2달러예요. 달러도 우리 이런 이온이 있듯이 여기도 2달러 있구나. 그래서 그 명함 어쨌게요? 어떻게 했어요? 버렸지. 돈만 중요하지 나는. 명함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 모르니까. 교육 받은 적이 없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냥 달러에다가 치고 주는 거구나. 달러만 난 중요한 거지. 그럼 그 명함에 있는 이름이나 이런 거 하나도 거기 안 보니까 봤어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는 뭘까? 몰랐지. 그래서 장로 누구라는데 필요 없으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버렸지. 그러면 그 이후에 명함에 대해서 조금 좀 다시 알게 된 건 언제였어요? 그 다음에 시댁에서 사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물건 가지러 올 때마다 이게 명함을 주더라고. 근데 그 집에 와서 물건 떼가는 사람들은 다 사장이라던가 대표라던가 이런 사람들이지 일반 사람들이 명함을 준 건 하나도 없었어. 나 그래서 회장쯤 되면 명함이 있구나. 근데 우리 신랑은 명함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은 그 당시 뭐 부도 맞고 이러니까 우리 신랑 앞으로 저거 사업체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시동생 앞으로 사업체를 하다 보니까 시동생이 명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명함 하게 되면 일단 회사 대표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은 자그마한 그때 교육을 들었는데 거기서 무슨 명함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내도 그냥 그 교육 이수사기 때문에 무슨 명함 만들어준다면서 주소 적어 보내라는 거예요. 주소 적었는데 갑자기 내 이름으로 뽀끄덕 명함이 왔다? 그것도 학부 다닐 때인데 그거 받았는데 너무 좀 생소한 거야. 생뚱맞는 거야. 왜냐면 나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이 명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 당당하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직군에서 종사하는 사람 이 정도 돼야 명함을 가질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한 거야. 나 학생이야. 그래서 나한테 명함 만들어준다고?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무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명함 판다고? 그때 비싸지도 않았어요. 엄청 쌌어요. 그때 나는 명함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다 나와서 명함 한 장씩 들면서 야 하면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럼 그때 기준에서는 산처럼 보였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냥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명함을 한 장씩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어쩌면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그쵸. 도구란 말이죠. 네. 공산국가라고 해도 중국도 그런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 중국도 명함을. 있어요 언니. 중국 사람들도 가져와서 떡하고 명함 이렇게 나눠줘요. 근데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기서 언니 처음 뭐 명함을 만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교육원 강사 과정 마치고 학교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명함 주세요 하는데 다른 옆에 강사들은 명함을 쭉쭉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은 교육원 강의 외에 또 다른 일을 하는가? 무슨 책임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명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학생이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같이 갔던 짝꿍 선생님한테 쌤 근데 어떻게 명함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명함을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직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주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알았지. 그럼 명함 한 대 가서 만들면 된대요. 그래요.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 연락처 쓰고 선생님 이름 써 선생님 이메일 쓰면 그게 명함이에요. 그러니까 명함이라는 이 개념을 모르니까 김 선생님 명함 하나 좀 주세요. 나도 그럼 그렇게 만들게 이래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가서 해달라니까 다음 날로 나오더라. 그래요 언니. 명함이 다음 날로. 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 받아오는데 있잖아요. 내가 뭐 큰 간부가 된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이제부터 나도 명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신분을 가졌다는. 근데 그게 후에 봤더니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북한이 교재에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어 교재에 이게 저의 명함입니다. 명함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这是我的名片请收下 이렇게 나와요. 북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서방에서 자기를 서방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지참하고 다니는 카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건 맞긴 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카드가 뭔지 그 교재에서 늘 봤지만 왜 필요하지? 왜 필요하지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강사님 뭐 명함 주세요. 혹시 명함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명함은 항상 차에. 자동차에 없는데요. 저 명함 차에 있는데요. 그 명함이 왜 차에 있냐고. 가방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갑에 항상 있어야 되는 여기 사람들은 항상 가방 아니면 지갑, 주머니. 몸 가까이 어. 명함 지갑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차에 있어. 10년 동안 100장을 못 썼어요. 언니는 혹시 명함 이렇게 가서 저 아무개입니다. 명함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아니야. 난 못 주겠어요. 나도 그거 난 못하겠대. 창피해요. 나도 그건 못하겠대. 이거 제 명함입니다. 근데 이미 이 세계에서 큰 아이들,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됐잖아요. 그 명함을 되게 자연스럽게 주고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갔는데 나의 미래 무슨 직업 세계에 대한 게 직업 탐험에 대한 이런 수업이었는데 보니까 나의 미래 명함 만들기 이래가지고 그 수업이 있더라고. 언니. 진짜? 미래 예술가 박땡땡, 미래 예술가 이땡땡 해가지고 가상의 명함 만들기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선유 초등학교 3학년 2반 아무개 이래도 이게 자기 명함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프린터 하나 하려면 이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건 엄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딱 규정된 대로 프린터 가지고 뭐 다니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직군에서 그렇죠.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전 지금도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낸다는 게 누가 달라 그러면 어떨 때는 가방 하나 딱 들고 왔는데 그 가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행이다 하고 주는데 나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기에는 안혜경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지는 못해요. 나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도 제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유튜버 누굽니다 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영상 찍으면서도 뭐 하세요? 유튜버 합니다. 채널명 뭐예요? 그냥 그래요. 나도 언니도 나도 약간 쑥스러워하는 그런 타입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유튜버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낯을 가리는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국군 부대 가봐도 군대들도 여기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북한은 군인 이름이 절대 없어요. 훈련 나갈 때만 이제 우리가 동기 하기 훈련 나갈 때 그것도 이동훈련 부대 밖에 나갈 때만 여기에 명찰을 붙여요. 왜 훈련 시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 바로바로 그 사람이 그 소속을 알아가지고 저거 처리해야 되니까 있지. 그다음 들어올 때는 훈련 끝나면 이걸 제거해버려요. 왜냐면 군인에 대한 신분 노출이기 때문에 없단 말이야. 그것도 비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이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령들까지 여기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니 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아이들이 다 가면 이름이 있잖아. 명찰 있어요. 명찰이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북한에서는 우리가 학교 그리고 직장, 회사 이런 데서 자기를 소개할 때 없었어.
언니 우산은 있던가? 없어. 그냥 우리 여기 정성 빠지. 정성은 있다. 정성에 플러스. 정성. 정성스럽게 한자를 단호해라는 그거 빼고 정성밖에 없어요. 우리 이름 없는 없어요. 그냥 성 이름 불러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정성 배지만 달지. 아니 어디 가나 이름 밝힌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북한이 그렇게 자기를 어필하고 내세우는 문화가 아닌 게 우리 몽땅 다 2,300만 명이 김정은,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그냥 하나의 노예일 뿐이지 사람이 아닌 거지. 아닌 거야.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못 알리고 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알려서 언니가 만약에 간호사로서 이름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 이거는 김정일이나 김정은보다 인기가 좋은 인싸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어떤 독특한 두드러진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면 거의 죽은 목숨이나 같은 게 맞아요. 북한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라고 우리는 교육받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북한에서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어려지. 나를 툭출하게 막 드러내놓고 나대라 이런 교육 안 하잖아요. 환자 치료도 장군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아졌다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그 운명과도 직결이 되어서 얘기할 때 조직에 의존해서 조직이 하라는 대로만 그 안에서 잘 그 조직과 잘 융화돼서 섞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죠. 장군님이 바라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명함 문화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의 이름이나 배지 같은 걸 앞에다 달지 없어요. 못하게 하는 게 우리 모두가 특정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인간다움이 아니라 그냥 개돼지 취급받고 집에서 사육하는 짐승 취급처럼 맞아요. 그냥 다 하나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안 알려준 거 아닐까요? 근데 하윤 씨네는 강아지도 이름 있잖아. 강아지도 이름 있죠. 우리는 북한에서 강아지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 여기다 이름 막 달아주더만. 맞아요. 요즘은. 멍니, 무슨 체리 이름 달아줘요. 근데 북한은 그게 없잖아. 그냥 어린이들은 항상 준비, 사라청원들은 청년 전이, 저는 우사니까 정성. 그 이외에 자기 어떤 개인의 이름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딱 님이라고 불러주고 아무개 씨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도 괜찮다라는 사회에 오니까 대우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명함 하나 놓고 봐도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자기를 어필할 수 있고 드러내놓을 수 있고 이것도 어쩌면 자유라고 자유지. 생각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김정일 위에 인싸가 돼가지고 내가 어디 아무개 일하는 심하연입니다라고 명함을 내놓으면 북한 당국이 그걸 승인할까요?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고. 지배인, 당비서 우리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이 병원 소장인지 병원 책임자인지 어떻게 몰라요. 알아요? 그냥 웃기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병원에 갔는데 책임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책임자가 쪽살인 거야. 되게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할아버지인데 거기 일반적인 그 의사가 조금 좀 뚱뚱하고 풍채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위에서 당간부가 이렇게 탁 검열을 내려온 거야. 그래서 잘 모르니까 달려가서 뭐 이렇게 사람 만나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 뚱뚱한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병원장가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인사했다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고 여기 쪽살이처럼 이리 생긴 빼짝 마른 사람이 라진시 병원 의사가 다리도 좀 별로 안 좋거든 해봐가지고 인사하니까 순간 뻥졌지. 그러니까 이게 명함 문화가 있고 없으니까. 그리고 면장 아무개라고 쓰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내린 결론이 우리는 다 김씨 부자의 노예였던 건가? 인간이 아니었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명함에 대한 명함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고 가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